장관님, 국민체육진흥공단 네. 매출액이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공단은 글쎄 스포츠 토토 매출액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을 말씀? 스포츠 토토나 뭐 경쟁을 통해서 얻는 매출액이 거의 한 2조 정도 가깝게 전체 총 매출 규모가 5조 그렇습니다. 8천억이네요. 그 중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1조 8천억 정도 예. 되네요. 네, 예. 2조 가까이 되네요. 지금 스포츠 토토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전 사업자가 스포츠 토토를 통한 뭐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횡령 혐의 뭐 이런 게 불거져 문제가 됐고, 그래서 공영화 논의가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고 하면 자격 요건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청렴성,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2월 28일자 동아일보에는 그 공모 광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보니까 자격 요건 중에 기본 역량에 청렴성, 도덕성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이번에 임명된 이창섭 이사장이 이런 청렴성, 도덕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만. 네. 언론에 다 보도된 거지만 지금 김태년 의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2월 12일 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 원을 최종 판결 받은 적이 있네요. 그래서 그 결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판결문을 봤더니요, 재판부에서 1심, 항소심, 상고심 대법원까지 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양형 이유를 쭉 읽어보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 상식 이하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축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그 심사를 보니까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서류 심사에서 청렴성, 도덕성이 포함된 기본 역량 평가에서요, 6분 중에서 4분이 A를 줬어요. 청렴성과 도덕성이 포함된 기본 역량 평가에서 4분이 A를 줬어요. 이 응모자의 범죄 경력은 임원 추천위원회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2차 면접 심사 단계에서도 아니요, 2차 면접 심사 2차 서류 심사 단계에서는 7명 중에 5명이 A를 줬어요. 청렴성, 도덕성이 역시 포함된 그런 평가에서 저렇게 7명 중에 5명이 또 A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이제 높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원 추천회에서 이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 단계에서 알았다면 A를 줄 수 있었을까? B나 C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C를 줬다면 A와 C가 A는 25점이고 C는 17점이니까 만약에 C를 줬다면 8점 차이가 나는데 5명이 8점 차이를 뭐 어떤 4점, 8점 차이를 냈다면 40점 이상이 벌어질 텐데, 근데 면접 심사 집계표 한번 보세요. 그다음. 근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2위를 했는데요. 근데 1위인 사람 제치고 이제 임명 제청을 하신 거예요, 장관님이. 그렇죠? 장관님이 네. 임명 제청하신 거죠. 예. 근데 이 범죄 경력을 알고 계셨습니까? 서류에 들어갔나? 이 서류는 보셨어요? 서류를 보고 임명 제청하셨을 아니, 거 제가 아니겠습니까? 직접 서류를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결과만 보고 근데 했습니다. 아까 논문도 안 들여다봤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런 심사 집계표도 안 들여다보신 거예요?
제가 일일이 뭐 이렇게 그 심사하는 과정에 뭐 서류를 갖다 다시 확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가 1위보다도 4점이 낮은데 그래도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제청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임명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청와대는 검증을 한 걸까요? 청와대 검증 단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청와대에서 검증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종 단계에서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런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종 단계에서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알고도 그럼 임명을 한 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판단 기준의 뭐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 기준의 차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검증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했었을 거면 알고도 그냥 임명을 강행한다는 말씀이네요? 알고도. 이게 이렇게 범죄 경력 이런 것들을 알고도 임명을 한다는 거는 인사 원칙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통치 철학에도 문제가 있고. 글쎄요, 이렇게 해서 체육 개혁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인사 기준의 문제, 기준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령 뭐 공직 제한 기간이 끝났느냐, 끝난 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느냐 등등의 어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임명을 처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솔직히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자리에 적합하게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어떤 이 정치 분야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가 그 부분은 우선 법적으로는 취임 제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면 채점은 공정했다고 보세요. 아까 보여드린 채점표에서 두 단계 거칠 때 채점은 청렴성, 도덕성 항목에서 A를 이렇게 많이 준 거에 대해서는 공정하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거론하는 건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이 범죄 경력에 대해서 몰랐다면, 모르고 채점했다면. 왜냐하면 범죄 경력 같은 확인은 최종 임명 단계에서 그게 아마 취임 제한 기간에 걸려 있다면은 범죄 경력으로 조회했을 때 그게 이제 부적절하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범죄 경력 그 조회에서 그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청렴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는 글쎄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도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